우리가 서점에 가면요, 심리학 코너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도서관을 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심리학 관련된 책들 쫙 서가에 꽂혀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죠. 그만큼 우리가 사람 마음이 궁금한가 봅니다. 그거 우리가 해결해 드립니다. 알쏭달쏭 심리학입니다. 오늘도 심리학자 정혜인 교수와 함께하죠.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정혜인입니다. 오늘 방송하기 싫어요. 왜 그러시죠, 갑자기? 날이 너무 좋아요. 아, 대구 날씨가 무지 좋군요. 여기 포항인데요. 네.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실망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냥 신소리 한번 해봤는데 날씨가 진짜 너무 좋은 봄인 것 같습니다. 아, 네. 예, 이럴 때 심리를 알아야 될까요? 뭐 어차피 알아야 되니까. 내일이 마음의 온도를 체크하는 날이고 하니까 오늘 또 다른 마음의 온도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죠. 예, 그러죠. 오늘 어떤 주제입니까? 오늘은 환승이별과 연애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환승이별요? 네네네. 저는 일편단심이라 가지고. 아, 그러신군요. 네. 저는 전혀 관심 없는 주제입니다. 네, 그렇지만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예. 네, 아니, 근데 네네네. 요즘 젊은 세대들이 환승 연애 이런 말들 많이 쓰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좀 생소한데 일단 설명부터 좀 해주세요. 네. 환승을 사전에서 찾으면 타고 있던 교통수단에서 갔거나 혹은 다른 교통수단으로 갈아타는 것이라고 표현되거나 편도요금을 내고 다른 버스와 열차로 계속 움직이면서 대중교통 차량을 갈아타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여기에 연애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짧은 시간 안에 대중교통을 갈아타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귀는 행위를 일컬어서 환승연애, 이별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심리학적으로 환승이별과 연애에 대한 개념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이 환승연애를 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일지 아닐지를 예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표현으로 하면은 네. 바람둥이네요. 꼭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네네네. 아니 근데 네. 사람이 저가 앞서 농담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보통 연애를 하게 되면 이렇게 진득하게 시간을 두고 사귀고 서로 알아가고 이런데 이런 환승연애, 환승이별하는 사람들은 생각이 좀 특별할 것 같거든요. 어떤 사람일까요? 생각이 특별하다라고 하기보다는 다음과 같은 한번 상황을 상상을 해보시면서 한번 깨달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만약에 나와 애인이 미술관 관람 데이트를 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미술관에 전시된 그림과 조형물을 보고 있어요. 그때 어떤 그림들이 마음에 들어서 나는 애인과 몇 발짝 떨어져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뒤쪽에서 어떤 낯선이가 나타나 내 연인에게 소곤소곤 말을 걸었다고 할게요. 그러자 갑자기 내 연인이 어디론가 사라지는 겁니다. 네. 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한참 지나도 오지 않는 거예요. 두리번 어디 갔는지 찾게 되겠죠. 네네. 그런데 갑자기 좀 전에 그 말을 걸었던 사람이 다시 나타나서 걱정하지 마세요. 곧 올 겁니다. 오시기 전까지 제가 그림을 좀 설명해 드려도 괜찮을까요? 라고 질문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 연인이 어딘가 간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야, 이 상황 쉽지 않네요, 이게. 네, 그렇죠. 그런데 이해가 잘 가지 않는 이 상황을 상상하시면서 다시 또 제가 말씀드리는 다음에 4가지 중 하나를 좀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는 당신과 이야기한 뒤에 사람이 없어졌으니까 어디에 갔는지 물어본다. 두 번째, 지금은 애인도 없고 심심하니까 잘됐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가 하는 설명을 들으며 시간을 보낸다. 세 번째, 나는 애인과 한시도 떨어지지 않으니까 내 애인이 나만 두고 어디를 갈 사람이 아니라고 따진다. 마지막으로 자주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또 어디론가 사라졌다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오겠지 한다. 예. 이 4가지 중 하나를 고르셨다면 그 하나를 잘 기억하시면서 또 제가 드린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골랐어요. 저는 지금 말하면 안 되죠?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참 시간이 첫 번째 유형은 어떤 겁니까, 그럼요? 네, 이렇게 됐을 때 첫 번째를 고르신 분들은 매우 반기면서 어디를 갔는지 물어보는 경우인데요. 예. 이들은 좀 안정애착 유형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친밀감을 편안하고 자율적이라고 생각하면서 관계에 전념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연애하는 동안 연락의 빈도도 적당하고 상대가 연락을 받지 않으면 바쁜 일 있나 보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물론 상대가 거절하는 것을 빨리 인식하지 못하는 단점은 있지만 상대와의 관계가 돈독하기 때문에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싱글로도 잘 살아갑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건강한 연애가 가능한 유형이고 헤어져도 또 다시 다른 사람과 건강하게 잘 사귈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네요. 두 번째가 지금 애인 어디 가고 없으니까 심심한데 잘 됐다. 설명이나 들어야 되겠다. 이건 어떤 경우입니까? 이들은 회피 애착 유형인데요. 이들은 의존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헌신하지 않고 자유와 독립을 선호합니다. 되게 타인을 좀 잘 믿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잘 드러내지도 않아서 네.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져달라고 하지도 않아요. 그렇고 또 상대도 또 만약에 관심을 요구하면 그때는 또 힘들어하기도 하죠. 네, 이들은 영역이 분명해서 상대방과 지나치게 가까워지는 것도 친해지는 것도 다 불편해해요. 이들은 또 상처받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과 깊은 관계를 가지려 하지 않아서 이들이 조금 바람둥이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죄송합니다. 네네. 세 번째. 네. 아이고, 앞에 찔려가요. 네. 세 나의 번째. 애인이 돌아왔을 때 화를 내면서 도대체 어디 갔었냐고 따진다면 불안애착 유형입니다. 이들은 상대방에게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서 대상이 멀어지면 스스로가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사로잡히면 강렬한 감정을 빠르게 발달시키고 상대의 관심과 애정을 잃을까 전전긍긍하고 불안해하죠. 예. 이 불안으로 인해 끊임없이 연락을 하고 연락을 받지 않으면 또 흥분하거나 화를 냅니다. 이들은 상대방에게 너무 빠르게 다가가고 똑같은 애정을 요구하기 때문에 때때로 상대가 겁먹고 도망가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애의 고통으로부터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고 지나간 연애에 항상 목을 맵니다. 아, 그러네. 이런 유형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럴까요?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뭐 늘 이런 식이야. 그런 유형은요? 네. 애인이 돌아왔을 때 반가워서 말을 걸고 싶지만 화가 나고 그래서 가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었다는 식으로 행동하면서 아무렇지 않은 듯 한다면 불안회피 애착 유형입니다. 이들은 고전적인 밀당 유형이어서 상대방이 다가오는 것을 불편해하고 거부하면서도 친밀한 관계를 만들고 싶어서 또 안다라는 스타일이죠.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언제든지 버려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어서 자신의 불안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스스로 멀어지고 차갑게 반응하는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수동적인 태도를 보일 때가 많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난폭한 행동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이러한 유형은 어떠한 관계도 지속되기는 좀 어려워집니다. 그럴 것 같네요. 상담자한테 이런 거 묻는 게 되나 모르겠는데 네네네. 교수님은 어떤 유형이에요? 제가 어떤 특정한 사람과 잘 살고 있으니까 첫 번째겠죠? 아, 그러겠네. 네네. 저는 네. 완전히 정답이에요. 두 번째. 아, 그러시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계속 틀려가지고 말씀하시는데. 네, 사실 제가 설명한 것들은 예. 에인스워스라고 하는 이제 의사가 한두 살 영화를 대상으로 진행한 낯선 상황 실험이라는 것을 환승 연애와 이별이라는 맥락에 맞게 각색을 한 건데요. 예. 이 실험은 애착의 유형을 알아보기 위한 거예요. 좀 소름 끼치게 무서운 건 어릴 때 형성된 이 관계가 성인이 되어도 모든 인간관계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정신분석하고 심리학하고 헷갈리는 분들도 많은데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네. 심리학에서도 이렇게 보면 정신분석에서도 어릴 때 부모와의 관계 형성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그 정신분석이 심리학에 관련된 이론의 애착 유형을 설명하는 이론의 바탕이기 때문에 네. 이건 헷갈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헷갈리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네. 아니, 여튼, 말씀하셨던 이 네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대체로 이 인간 군상에서 뭐 표본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유형들이 많나요? 네, 뭐 일반적으로는 건강한 애착 관계를 형성하는 안정애착 유형이 많아요. 그런데 환승 연애를 하시는 분들은 두 번째나 네 번째에 회피 애착 유형과 마지막에 불안 회피 애착 유형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관계에 대한 관절함이 있기 때문에 상대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고 또 어떤 사람을 만족하고 신실하게 헌신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네. 그래서 늘 떠날 준비를 하고 내가 아직 찾지 못한 진실된 관계를 찾아 나서고 싶어 합니다. 감정에 있어서도 좀 다소 극단적인 성향을 띠고 있어서 매우 좋은 상태와 그렇지 않은 상태가 늘 교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인간관계라는 게 특히나 이성이 만나고 남녀 관계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좋은 관계를 만드는 게 생각보다 어려운데요. 예. 이 모든 것들은 좀 매우 어린 날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음, 이것은 쉽게 변하지 않지만 또 절대적인 노력에 따라서는 아예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관계에도 희생과 헌신 없이는 지속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 청취자분들도 지금 내 옆자리에 같이 있는 누군가를 위해 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분명히 어느 정도의 헌신을 하실 겁니다. 만약 상대를 위해 내가 하는 헌신에 비교의 잣대가 생긴다면 절대적으로 그 관계는 오래 지속될 수도 없고 지속되더라도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것 같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 어릴 때 저 친구들 놀자 그러고 오면은 싫어 네. 그러고 문 닫아버리고 그랬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네. 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엘튼 존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네네네네. 영국 가수 엘튼 존이 부른 Sacrifice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네네네. 방금 교수님 이야기 들으니까 갑자기 그 노래 가사가 막 생각나고 그러네요. 아마 그분도 좀 그런 맥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알쏭달쏭 심리학자죠. 네. 정혜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